우리 언론 보도 문제점 살펴보는 미디어 포커스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이주민 관련 언론 모니터링 결과 정리하신다고요? 네, 민원연 언론 모니터링은 사실 정치 관련 이슈에 많이 집중하는 편인데요. 국민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데는 언론의 역할이 정말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후시탐탐 언론 모니터, 그러니까 인권 관련 모니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올해 이주민 모니터 대상은 애초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매체인 신문과 방송 보도, 종편 시사 토크쇼도 봤고요. 그리고 예능 교양 프로그램을 추가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유튜브의 그 동영상들도 모니터를 해봤습니다. 예. 이번 저희 모니터에서 좀 자랑하고 싶은 것은요. 민원연 모니터 활동가만 한 것이 아니라 이주민 당사자들로 구성된 모니터단을 구성했습니다. 이주민 모니터단? 네, 그러니까 이주 여성들이었는데요. 이주민 당사자들이 느끼는 언론에 대한 문제의식은 저희 그러니까 선주민 모니터단이라고 하는 저희 민원연 모니터단보다 훨씬 예민하고 절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네. 실제로 그분들이 지적해 주시는 차별 사례는 조금 달랐습니다. 저희가 이런 모니터 결과를 모아서 지난주 수요일에 토론회를 한 번 했고요. 그리고 또 지난 월요일에는 사소하지 않은 차별이라는 제목으로 아기자기한 토크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주민 모니터 전체 결과를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주민 당사자들의 시각에서 뭐를 차별로 느끼는지, 네. 뭐를 불편해하는지 네. 그게 제일 먼저 궁금한데 뭐예요? 이주민 당사자에 대한 생활 속 차별에 대해서 여쭤본 결과 이주민은 한국인의 무례함을 가장 일반적인 차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무례하다? 네. 한국인들이 이웃에게 시장에서 택시 등 대중교통에서 그들이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바로 무례하게 대한다라고 그렇게 답했습니다. 예. 행정기관, 출입국 사무소, 직장 그리고 교회 등에서도 계속 비슷한 경험을 했다라고 말했고요.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차별 이외에 미디어 속에서 느끼는 차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첫 번째로 중국 동포와 관련된 범죄 영화 등이 많이 나온 다음부터 한국인들이 중국 동포에 대해서 나쁜 사람이다라면서 무시하고 경멸하는 태도를 경험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이주 여성은 한국 TV에서 항상 이주민들을 불쌍하게 보여주는 것이 불쾌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의 언론에서는 이주 여성의 국가는 못 사는 나라 위주로 찍는 것 같고 다른 나라 사람들의 습관과 전통은 존중하지 않고 무시한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예. 좀 마음이 아픈 것도 있었는데요. 어떤 드라마 내용 중에서 너는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면 베트남 여자하고도 결혼을 못한다라는 대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주 여성이 어떤 느낌이 들었을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최근에 공중파 아침 토크쇼에서 MC가 일본 놈한테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놈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최근에 한일 관계가 경직되면서 불쑥 튀어나온 그런 말이겠지만 이 방송을 보는 일본 이민자들에게는 매우 큰 공포 그리고 상처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가장 불편한 것은 무례함이다. 네. 그럼 실제로 우리 언론 모니터링 결과 좀 정리해 봅시다. 예, 먼저 신문과 방송, 종편 시사 토크쇼의 모니터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 종합일간지, 8개 방송사 저녁 종합뉴스, 그리고 13개 시사 토크쇼를 모니터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링을 위해서 언론에서 발생하는 이주민 관련 인권 침해 사례를 유형화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거든요. 예. 그 체크리스트를 위반한 사례를 모아봤더니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출신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체류 자격, 국적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사안을 전하려는 태도가 충분했는가였습니다. 예. 이주민 관련 이슈를 다룰 때 이주민의 인권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보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저 사건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소한 사실관계에만 집중하는 보도를 했을 경우에 이것을 위반했다라고 체크를 한 겁니다. 네. 이주민 관련 혐오 주장을
발언이 나왔을 때 허위 조작 정보가 나왔을 때 이를 빠르게 팩트체크하여서 이주민에 대한 부적절한 고정관념이나 편견, 혐오 감정이 느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해당 발언을 그대로 확대 재생산하는 보도도 여기에 체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신문에서는 3개월간 48회, 방송은 8회, 종편은 21회, 총 77회가 지적됐습니다. 많네요. 이 수치는 5가지 체크리스트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추상적인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시면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종편 시사 프로그램에서 영암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 폭행 사건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앵커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트남은 여전히 삼강 오륜이 살아있는 유교 국가입니다. 결혼하는 처자가 지킬 4가지 덕목, 4덕을 노래하는 이런 민요도 많습니다. 이미여 군대에 가라면 가세요. 모든 집안일은 제가 할게요. 당신이 가시면 제가 남아 어머니 봉양, 나이 어린 자식 돌보리. 4덕은 집안일 농사일 잘하는 공, 용모를 가꾸는 용, 언행이 상냥한 언, 그리고 웃어른 잘 모시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행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이주 여성을 폭행한 사건을 다룬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점이나 또는 이주 여성이기에 더욱 불합리한 점은 없었는지 등 제도적 접근을 해야 마땅한 그런 아이템이었는데요. 이 보도에서는 느닷없이 베트남은 상강어른이 살아있는 유교 국가고 그리고 베트남 여성은 굉장히 순종적이다라는 인식만 심어주는 이런 내용. 그러니까 이렇게 착하고 불쌍한 사람을 왜 폭력했느냐라는 정도의 접근으로 이제 대했다는 거죠. 이런 보도들이 바로 제도적인 인권을 높이자라는 그런 측면의 보도를 하지 못한 것으로 체크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뭡니까?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가를 체크해봤는데요. 이를 위해서 저희가 부적절한 표현을 먼저 정했습니다. 우선 불법 체류자, 불체자, 불법 체류 이주민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말자라고 정했는데요. 이건 저희 맘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독립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주민의 미등록 체류 상태 또는 체류 기간 초과 상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부여하는 불법 체류라는 용어 사용을 지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불법 체류라는 용어는 이들을 법적, 제도적인 보호에서 제외하여 인권 침해에 취약한 집단으로 만들고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가져오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민을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체류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러나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불법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라고 인권위는 밝힌 거죠.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가 아닌 미등록 이주민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 네. 그러니까 이 불법이라는 말이 들어있음으로 해서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보인다는 것은 문제라는 겁니다. 또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법에 보장된 인권 안 보장해도 된다는 식의. 그렇죠. 그런 개념이 있죠? 되니까 미등록 체류자로 순화해서 표현하자라고 저희는 말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라는 용어 쓰지 말자. 네네. 또요. 다음으로 다문화라는 말을 오용하는 경우를 체크했습니다. 이것도 많이 쓰는데요. 그죠. 다문화라는 말은 애초부터 부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주민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라는 의도로 사용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다문화 가정, 다문화 학생,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자녀, 다문화 군인 등등 너무나 지나치게 이 표현을 사람 그 앞에다가 붙인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남발한다. 네. 2015년 유엔의 인종차별 특별보고관 무토마 루티에르는 한국의 미디어 부분에서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어느 특정 집단을 인종주의적으로 구별하는 다문화라는 용어의 오용에 대한 금지, 언론 보도 준칙과 방송 가이드라인의 제작에서 인종차별 금지에 대한 구체적 서술의 필요와 준수 강화, 방송법, 방송심의 규정 또는 인종차별 금지에 대한 구체적 서술과 법과 규정 강화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권고했습니다. 이 권고는요. 어떤 특정 집단이나 특히 주로 아시아 출신의 국제결혼 가정의 구성원에 대해서만 다문화라고 호칭을 부르는 것 이것을 다문화에 대한 오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로 아시아 출신만 또 그렇게 부르는 게 우리 분위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서구 유럽 출신의 국제결혼 가정에 대해서는 글로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깨달았거든요. 마지막으로 혼혈 등 인종차별 표현을 사용했는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혼혈이란 말도 흔하게 많이 써왔던 말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랜 시간 동안 단일 민족의 정통성을 강조해 왔잖아요. 이 때문에 한국인에게 혼혈이라는 말은 순혈에 반대되는 부정적인 용어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표현에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은 혈통적으로 순수하지 못한 오염된 사람이라는 의식이 깔려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따라서 누군가에 대해서 혼혈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그들의 존재 자체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표현이 될 수 있어서 쓰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모니터 결과 3개월 사이에 이런 표현들이요. 신문에서 85회, 방송에서 41회, 종편에서 16회, 총 142회가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그 체크리스트에서 지적된 내용이었습니다. 불법 체류자, 그리고 다문화의 남용, 오용, 네. 혼혈. 네, 그렇게 세 가지를 체크해봤죠. 그다음 세 번째 체크리스트는요? 세 번째는요. 이주민에 대해서 희박한 근거나 부정확한 추측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지 않는지 체크해봤습니다. 사건, 사고, 범죄 등이 발생했거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이주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나 전염병 원인 제공자 등으로 몰아가는 표현이 있는지 체크한 겁니다. 예.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특히 해당 지역의 이주민이나 외국인 노동자의 이동 경로 등을 습관적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성급하게 범죄 용의자로 특정 국가의 외국인을 언급했을 경우에 언론이 이를 그대로 받아쓰면서 해당 국가와 이주민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런 보도가 신문에서 20회, 방송에서 11회, 종편에서 26회, 총 57회 지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거예요? 한 기사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외국인 마약 범죄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가운데 그냥 무심결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매체에서는 돼지열병 발병 원인에 관한 전문가로 등장한 사람이 외국인 근로자가 가져오지 않았더라도 외국에서 온 그분의 친구라든지 이런 명절 때 이런 때 나눠 먹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전염병이 났을 때 이를 막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철저한 방역이 요구되는데요. 마치 외국인 노동자만이 감염의 원인이 되거나 방역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묘사하는 것은 매우 유의해야 될 내용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말고 그 나라 방문한 사람들이 더 많을 텐데요. 그렇죠. 그다음 네 번째 체크리스트는요? 이주민이 한국 문화에 동화 흡수되도록 유도하거나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강요? 네, 인권보도준칙은 언론의 의무로 이주민이 한국 문화에 동화 흡수되도록 유도하거나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강요하는 미담 중심의 보도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동화주의라고 말한대요. 동화주의는 이주민이 이주해온 나라의 문화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언어를 능숙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태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보도에서도 굉장히 이런 동화주의가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모니터 결과를 보면은요, 사실 이 동화주의 같은 내용은 신문, 방송, 보도, 종편 시사 토크쇼에서는 많지 않았고요. 이런 내용은 주로 예능 프로그램 그리고 교양 프로그램에서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체크리스트로 이주민을 한국의 관점이나 기준으로 평가해서 구경거리로 만들거나 동정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체크해봤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그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건 좋지만 지나치게 동정적인 시선으로만 그리는 것은 문제라는 건데요. 이런 사례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적게 나와서 오히려 이주민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신문에서는 0건, 방송 3건, 종편 시사 토크쇼 18건으로 5개 체크리스트 중에서 가장 적게 체크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한 네 번째 동화주의, 그다음 요번에 이 동정적 부분 이런 거는 예능이나 교양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예. 실제로 모니터를 해보니까 예능에서 주로 지적되는 것은 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이주 여성을 모시고 진행한 토크쇼에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내용들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사소해서 그동안 차별이라고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매운 거, 한국 음식 같은 것을 먹으면 우리 그 진행자들이나 대부분이 한국 사람 다 됐네라고 하면서 막 칭찬
칭찬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장면이 쑥스럽고 불편하다. 그리고 아직 못 먹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다문화 고부열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고부 갈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인데요. 예. 한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고부가 여행을 떠나서 갈등의 고를 메워간다라는 제작 의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의도는 좋은데 내용과 구성에 있어서 이주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갈등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이 방송을 보면은 결혼 이주 여성들은 많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겠네요. 네, 내국인 대상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언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주민들이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방송에서 한국어를 못하는 이주민에 대해서 약간 어린아이 취급하는 그런 태도가 있대요. 이런 것도 참 불편하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네. 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까요? 좀 정리해 보면요. 일단은 제가 이번에 모니터를 하면서 이주민 관련 미디어 가이드라인이 상세하고 정교한 상태로 존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과 신문윤리위원회의 심의 규정 등에도 이주민 관련된 내용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보도 준칙 등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상세하게 보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고요. 예.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해서 언론이 변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언론인을 반드시 재교육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언론인의 인권의식이 우선 높아져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특히 이주민 당사자들의 시선, 네. 시각, 거기서 뭘 불편해하는지 예. 잘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어요.